안녕하십니까. EBS 드림즈 단장 정재원입니다. 여러분들 입시 스토브 리그 잊지 않으셨죠? 저희 입시 스토브 리그에서 이번 달 많은 내용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입시 뉴스 단신으로 이번 시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뉴스. 3월과 4월에 예정되었던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2022 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발표입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입시인 2022 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계획이 4월 말에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대입 전형 계획은 약간명의 모집 인원 변동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집 요강과 동일한 계획입니다. 2학년 학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30일에는 게재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단신으로 마무리드렸던 입시 스토브 리그. 다음 달에는 보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1 학생들. EBS 드림즈 정단장 인사드립니다.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고1 학생들을 누가 제일 부러워할까요? 아마 3학년 선배들이 아닐까요? 3학년 선배들은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1학년이었더라면 하면서 라면 엄청 끓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 하나 해드릴게요.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인데요.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우리 월간 입시를 보고 있는 1학년 신입생들이 바로 세로이죠? 우리 모든 세로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대학 측에서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학생, 저 학생 비교하고 분석해서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특히 근면 성실함이라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 1페이지, 가장 눈에 확 띄는 기록, 뭘까요? 바로 출결 정보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에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석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석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절대로 좋게 볼 리가 없겠죠. 하물며 대학은 어떻겠습니까? 이유 없는 지각, 조퇴, 결석을 미인정 지각, 조퇴, 결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바로 미인정 지각이에요. 이런 지각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런 학생을 대학에서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겠죠. 순간의 실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의 1년 계획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일은 갑자기라는 것은 없어요. 겨울방학 내내 여러 선생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새 학년, 새 학기 일정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진 계획서를 학교 교육 계획서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교무실에 가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은 갖고 있죠? 없으면 수첩도 좋습니다. 학교교육계획서를 보시고 자신의 달력에 꼼꼼하게 적어 놓습니다. 특히 수상과 관련된 대회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작년부터 바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수상의 경우 한 학기에 한 건만 대학에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영어와 관련된 수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이 볼 때 무엇이 더 나아 보이나요? 그렇죠? 상이 있는 게 좋겠죠.
상을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학교 교육 계획서에서 우리 학생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수상경력이나 독서활동까지를 포함시키는데요. 자율활동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 주로 자치활동 같은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반장, 부반장, 환경부장, 미화부장 이런 역할들이나 학급 회의 때 어떤 얘기들을 했나 이런 것들이 자율활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아리 활동, 보통 이제 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동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이 7교시까지 있을 경우 평일에 봉사활동을 하면 1시간만 인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눔 포털이라든가 VMS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활동이 있는데요. 진로 활동은 보통 진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과 또는 진로 진학 상담과 관련된 활동들, 그래서 직업 탐색, 진로 탐색 같은 활동들인데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가려면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떡하죠? 고등학교 1학년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요. 또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탐색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 학생들 고민이 좀 덜어졌나요? 지금 바로 약속하고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